투표와 연애의 공통점이라. 투표와 연애의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여자는 선택하면 반대하면 만약 그 선택받는 여자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투표하는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00%. 근데 호일 기자가 양지혜 기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서 공통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질 수 있어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또 본인이 무슨 말이에요? 네, 꼭 가져야만 사랑이 아니거든요. 리스타를 쭉 같이 했으면 이해할 수 네. 있는 건데 지금 뻔하시는데 같아서 네, 너 욕심을 너무 가지지 말고. 호의 기자는 항상 열려 있고 네.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일 수 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차질이 있습니다. 향기 없는 꽃, 향기 없는 꽃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표현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향기 없는 꽃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르겠어. 봐야겠어요. 저희가 네. 본방사수를 네. 못하는 게 좋아 얘기하는 건가 무슨 네, 말인지. 좀 얘기를. 네, 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다 알아요. 네,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네.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공감해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권은 투표. 그리고 쌍방향의. 쌍방향이 돼야 되는 건 연애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쌍방향이 서로. 하지만 결론은 그 합이 잘 맞아야 결국 아름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 생각해 그러네요. 봤을 그건 때. 좀 그러네요. 네, 쌍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쌍방향 공통적인 소통. 부분이 있으니까. 소통이 필요하다. 네, 우리 아, 한국 네. 여론 방송도 굉장히 쌍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네. 시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시는 투표와 연애와 한국 여론 방송의 네. 공통점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가능해야지 된다. 능력이네요. 와, 좋다. 두 분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나 물어보지 말지. 지금 바로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죠. 네네네. 첫 번째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다입니다. 여기 나온 걸로 제가 한번 볼게요. 투표든 연애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됨됨이입니다. 아무리 정당의 구성원들의 스펙과 능력이 뛰어나도 그 정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오르려는 사람의 능력이 미천하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나오기도 어렵고 기껏 나온 정책 또한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한 예를 들어 뭐 대통령 5년이니까 행복한 5년을 보내고 싶다면 정당보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멍청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경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의 배경을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상대방의 배경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성품, 능력, 비전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툭 까놓고 있는 집 자식과 엮이는 게 앞으로 연애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보다 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상대방의 배경이 좋다 한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성품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리고 비전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면 비루하기 짝이 없다면. 네. 아하. 강하네요. 그 기가 좋은 막히네요. 배경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어쨌든 뭐 대통령도 당신의 연인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이 좋든 저 정당이 싫든지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을 현명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애 또한 상대방의 배경이 어떤지를 따지기 전에 평생을 이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을 부비며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인의 성품, 능력, 비전을 먼저 따지는 것이 현명한 연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준비했지만. 네. 직접 쓰신 건 아니시죠? 뭐 사온 겁니다. 쓰고 싶었지만 시간 네. 관계상. 네. 저희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시청자분들도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사람 보는 눈이 진짜 필요해요. 그냥 그 배경만 보고서는 그냥 좋은 거죠. 그 포장에 혹해서 그 내용물은 어떻든 간에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향기 없는 꽃이라는. 여러 가지로 또 네. 비유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향기 없는 꽃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여자.
밖에 향기 없는 꽃이었고 지금 또 향기 없는 꽃이라고 한 거는 뭐죠? 이제 배경에만 너무 음.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걸 이야기한 꽃.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해요. 저도 여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해야죠.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런 게 네. 다양성. 저는 4번째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잘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탓센가요 지금? 앞뒤 없이 말씀하시니까. 아, 네. 김현태 기자의 기운을 이어서 네. 네, 현태 기자 모습이 보이는데 참 열심히 하세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거죠. 이겁니다. 이겁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였어요. 네. 이거였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현태 기자의 뭐 앞뒤 자른 직선 그 네. MC. 대단하다. 직공이죠, 직공 직공. MC.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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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맞는 말이죠. 뭐 도말하면 잔소리 세 번째는 헛소리인데 네. 정말로 그 인물이 중요하다. 근데 그 이제 일단은 투표에 관련해서는 그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로 공약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재산 먼저 받고 그냥 궁금하니까 재산 먼저 받고 한번 숫자 세봤고 그다음에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병역 문제 한번 봤고 네 그런 거 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물을 보기 위해서는 제시한 공약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연애에다 대입을 한다면 연애의 상대의 재산 먼저 보고 군대에 관심이 있는지 네, 없는지 한번 네, 보고. 갔다 왔는지는 아닐 테니까. 그 재산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본 게 아니고 선거 공보 같은 데 보면 거의 첫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돼요. 그럼 멈춰서 보는 게 그런 숫자였던 것 같고 그럼 연애할 때는 숫자적인 부분.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일단은 A형 갑자기 제 연애 그 관이 나오는데 A형을 일단 좋아했고요. 네, 그래. 저는 A형 굉장히 좋아합니다. A형 좋아했고 어떤 이유에서 A형을? 제가 B형인데 조금 이제 화끈한 면이 있어요. 막 우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남자죠, 상남자. 남자다. 네. 그래서 상극인 여성분을 좀 선호를 했고 네. 혹시 에그머니나 아까 그 현태 기자가 그런 여자 네. 좋아하거든요. 이게 옷 아니 저희 얘기만 하면 안 자기 돼요. 화면을 넣어주세요. 네. 저희 네.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옷 코에 나 없는 자꾸 현태 기자의 그게 떠올라. 너무 그런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옷기만 써도 에그머니나 네. 이 남자가 알잖아, 왜 그죠? 내게 이런 거죠. 알잖아. 네. 모르겠어. 계속 난 진행을 이해가 해와야 안 돼. 돼. 네.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모르네요.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얘기만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딴 데로 가서 죄송하긴 한데 네. 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그 정도에 사시는 분을 좀 원했습니다. 이기적이다. 네, 걸어서 15분 정도. 이기적이다. 네. 그런 그거를 딱 가지고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결론이 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 신기하죠. 아니 그거를 계산하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례가 있는데 제 만나다 여자친구가 보니까 이 방송 그런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전례가 있는데 군대 전역할 쯤 되면 몇 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여성분에게 이제 전역할 때 됐으니까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 분하고 잘 됐는데 청주가 멀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역을 할 때면 남자는 딱 전역할 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그래서 이겨낸대. 네, 이 친구는 수능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막 등등등.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나왔는데 청주가 너무 먼 거야. 나한테는. 얼마나 연애가 걸리죠? 사치로 걸리는 거야.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네, 멀다. 저한테 좀 사치로 느껴지는 거죠. 연락 온 여자가 청주인데. 그렇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청주의 여자는?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왔죠. 원래 어떻게 알던 사이세요?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동창이어서 동창 딱 좋아하세요. 전역할 때쯤에 딱 살랑살랑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 살랑살랑.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파닥파닥 꼬리 소리를 짜서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네. 한낱 군인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주다니 오. 너무 좋아가지고 청주까지 내려가서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너무 멀었죠. 그래서 헤어진 전례가 있어서 그때 이제 기준이 딱 섰던 거죠. A형의 15분 거리. 야, 15분이면 걷는 거리입니까? 걸어서 15분 정도. 야, 바로 앞에 사는. 그래서 옆집 사람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그래서 보니까 맞아. 그 강유현 기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원래 미스터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신고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신고식 있나요? 네, 뭐 여자친구가 있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여러 가지 시선 털리겠네요. 아, 네, 털어줘야 털리네요. 돼요. 네. 한번 어떻게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어떤 여자입니까?
만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는 7월 14일이 되면 4년을 맞이합니다. 네. 야. 20대 거의 뭐 선거를 네. 맞이해서 4년을 네. 지난 선거에서 이번 선거까지 야, 날짜를 거의 맞추셔서 굉장히 뭐 어거지로 잘 끼워 맞추시네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고 제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비슷한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동네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녀서 제가 그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동창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천. 나 여고인데. 아 여고야? 아 미안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다가갔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그 친구가 2달 후에 워킹홀리데이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비행기표가 다 돼 있고. 그래서 물어보다가 A형? A형 15분? 와우!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됐고 이게 제가 먼저 이제 좀 들이대서 그래서 그 친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호주를 갔죠. 만난 지 한 달 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놓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7개월인가 10개월인가 떨어져 갔어요. 있었구나. 외국을 갔죠. 바로. 갔죠. 그러면 누구하고 사귀신 거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장거리 연애 또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굉장히 경우 15분 많습니다. 거리예요. 네. 호주를 가서 15시간짜리 거리를 만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계속 교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세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라는 게 맞아요. 막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힘들 때가 싸웠을 때. 그 싸웠을 와중에도 또 때. 싸워요. 뭘로 싸웠나요? 얼굴도 안 보고 생각은 안. 제가 원래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리는 성격이어서 생각은 안 나는데 싸우게 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나서 하는 게 대화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감정의 골이 파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갔습니다. 호주로. 와. 역시 상남자. 호주를 갔죠. 호주를 가서 언제 딱 제일 화났냐면 걔가 그 친구가 공장에서 미트 패킹, 그러니까 고기를 싸는 것을 하고 있대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하고 있는 게 미트 패킹이냐? 미트 패킹을 네가 하고 있니? 그래서 갔어요.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네. 인포메이션 말을 그렇죠. 말이라도 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 소고기 싸고 있는 그 모습이 화가 나서 갔죠. 고기 나가고 가니 엄청 속상했어요 호주 사람도 그때는. 소고기 또 근데 여담이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할만했어요. 사실 안 와도 됐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미트 패킹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왔죠. 네, 호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여행 겸 해가지고 갔다 왔죠. 그래서 저기 안 갔어요? 본인은? 어디가? 거기 워킹홀리데이 아, 준비하는 워킹홀리데이요? 네. 저는 못 가게 됐어요. 미트 패킹 할까봐. 뭐 가봤자 미트 패킹 할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겹쳐가지고 겹쳐서. 네, 그래서 계속 저는 학교 공부를 했고 그럼 제가 예리한 질문. 그 사이에는 뭐 별로 쭉 그분만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환승을 했다든지. 환승 저는 그런 걸 좀 깔끔한 편이어서 잠깐 발만 담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목이 전혀 없어요. 쑤셨다든지. 네, 에그머니나. 에그머니나 없었습니다. 들어와봐 없어요 저는. 들어와봐? 네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뭐 클럽이나 이런 유흥 문화에 사실 뭐 간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저는 아닙니다. 그건 4년 전에 있다고.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죠, 그때 네. 딱 그때. 딱 전역하고 나서는 그때는 한 4개월 정도. 그럼 좀 어쩔 네. 수 있는데. 4개월 정도. 꾸준히. 4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14일인데 제가 저녁 일자가 1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부와 클럽을 병행을 하고 그래서 뭐가 되게 안 맞는 구조를 병행을 하시는 공부하는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예요. 스터디하는 데가 그 클럽에서 있거든요. 나쁜지 안 하고 춤 열심히 추고 놀다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클럽에서 계속 춤을 추는데 좀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굉장히 혐오하죠. 아니요, 저 이해해요, 근데. 정말요. 혐오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클럽 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춤을 추기 위해서 가서 그 정말로 인생 무상을 느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 하다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누군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를 안 오지. 그렇죠.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하러 간 건 아닌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또 안 가게 되네요. 네. 또 거기서는 여자친구를 뭐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클럽에 오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진 않았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만 보니까 아니지만 뭐 제 친구들도 다니는 친구는 있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저에겐 다였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안 좋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 클럽에서. 그렇죠. 확률로 따지면 좀 높을 수 있죠. 저희가 또 보수적이시네요. 지난 시간에 또 만남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 네, 많이 어떤 얘기가 나눠서 오갔는데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주제가 있었고. 네 지난 시간 편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 친구는 클럽에서 남자를 뭐 만나서 사귀고 근데 끝이 참 안 좋더라고요. 아, 네, 그치. 서로에 대한 이게 신뢰가 없으니까 서로 못 믿다가 이렇게 끝을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만 어디서 만나야 돼요? 뭐 친구 그 동창회 동창, 추천드립니다. 도서관 저는 영어 학원 굉장히 추천합니다. 영어 학원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 스터디 굉장히 좋은 모임입니다. 아니 근데 스터디가 좀 공부 좀 잘해야 좀 괜찮은 애들을 만날 텐데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레벨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레벨을. 네, 이분에 또 있죠 거의 뭐 이거가. 영어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누가를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수강생도 많이 데리고 오고 수강료 다 꼬박꼬박 다 내고 책 다 사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강료 내는 거는? 책 안 더럽히고 책 안 써. 스터디할 때 으쌰으쌰 잘하고 성적 안 오르니까 계속 등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요즘도 연락이 오십니다. 잘 지내냐고. 네, 그래서 올 때 됐는데.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너가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나요? 강희우 기자처럼 영어 공부가 주가 되고 그런 걸 플러스 옵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주가 이제 옵션이 주였고 영어 공부 후자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니라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먼저 돼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기어 기어들어. 들어가네요. 나 뭐하다 기어들어. 혼자 속상이다 했어요. 아까 그렇게 뭐 향기 없는 꽃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지르더니 공부 얘기 나오니까. 자신 없어지네요. 독불 장군에 약합니다. 강성에 약해요. 강성에. 그래서 공부가 강성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유치원 선생님. 나하. 남자의 로망. 네. 로망인가요? 로망. 아름답다. 아이들과 또 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어떻게 보면 보살피는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뻐 보인다는 게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 여자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 좀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유아교육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좋아 보였고. 지금 한 명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네, 유치원 선생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돼야겠네요. 계속 말씀하시죠.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만나는 동안 뭐 좀 싸우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자주 싸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안한 부분인데 2년 차 때부터 좀 제가 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변했어요? 1년 차 동안은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구세주였기 때문에 저에게 딱 호주 갔다 와서 한 1년 정도, 2년 차까지죠. 정말 잘했어요. 구세주였다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상황에서 클럽에 대한 인생 무상과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공부를 왜 하나 뭐 이런 등등등의 시기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주. 굉장히 네 그렇죠 짠 나타나서 구세주 역할을 했는데 2년 차 때부터 좀 제가 좀 많이 구세주라는 생각이 안 들더니. 그렇죠 좀 무뎌졌나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인데 여자친구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나는 그대로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변했다. 뭐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 좀 이제 1차 대격변이 있었고 그때 왜 싸웠다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조금 여자친구가 나 이제 덜 사랑하나라고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남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뭐 쓸개며 뭐며 다 줄 것처럼 덤비더니 이렇게 쏙 빠지고 그게 덜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라고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섭섭함은 진짜 커지거든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섭섭하고 그 문자 하나에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양지 네. 액션. 운다 이제 운다. 네, 뭐 그런 네.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섭섭해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싸움에 있어서는 크게 안 번졌던 게 저는 인정을 했어요 사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의 진짜? 확실히 전제를 깔았죠. 나는 사랑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믿어진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했죠. 토하나죠, 화내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내고 바로 그냥 사그라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로 더 그러면 잘해보자. 이게 더 가까워진 게 아니겠니 하고 이제 설득 구슬렸고. 말 참 잘해요. 말 잘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거는 네. 뭐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음, 또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건 너무 더 싫으니까 또 이렇게 잘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싸움에 대한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싸우는 거는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더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일부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면을 참을 수도 있는데 싸움을 하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이거는 걔가 고쳤으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 한번 싸우고 부딪히고 누군가 이길 수는 없어요. 싸움에서. 네. 부딪히고 나면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연애 맞아요. 방법은 그런 거 꼭 같아요. 말해줘야 돼요, 사실. 여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안 하면 정말 몰라요. 네,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주로 싸움을 희우 기자가 붙이는 쪽이세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붙이고 있고. 약간 나쁜 남자 비형. B형인가? 네. 어. 모르겠습니다. B형. 저는 개인적으로 B형 좋아합니다. 네, 잘 맞고 음, 만났던 사람 중에 B형이 제일 많고. 네. B형과 얼마나 가장 오래 많이 만나. B형과 O형이 잘 맞는데요. 일단은 뭐 혈액형적으로. 갑자기 또 혈액형 얘기 또 혈액형을 믿거든요. 아, 정말요? 혈액형 굉장히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믿어요? 왜냐면 P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P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따져서 나온 성격이며 하다못해 제 주변 친구들도 혈액형 따라 성격이 다르니까 네. 가령 A형인데 쿨하다 이거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전 사실. 와, 혈액형 신봉자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있나요? 어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A형인데 이분이 A형인데 되게 활발하고 B형 같은 성향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분은 A형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정말 좋죠. A형인데 그렇게 활발하면 너무 좋다. 근데 이분은 A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비논리적이다. 정말 어디 근거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A형은 누굴 만나야 되나요? 어떤 형을 만나야 되는지. A형은 일단 여자 A형은 남자 B형하고 안 맞는데요. 일단 혈액형적으로. 제 여자친구가 O형 A형인데. 남자 O형이랑 맞는다. 네. 그런다고 하네요. 남자 A형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나 남자 A형이구나. 네. 뭐 되게 뭐 혈액형 신봉자 저는 혈액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알아차리는. 네. 듣고 자기가 잘 살면 싶은 되니까. 답변을 해주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요? 일주일에 이제 일하면서 한 번 만나고 네. 있고요. 15분 거리임에도 네. 불구하고. 또 싸움도 이게 있죠. 예전에는 매일 만나서 15분 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매일 만나다가 4일로 줄고 3일로 줄고 2일로 줄 때마다 싸우는 거죠. 아. 그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싸워야만 해.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근데 희우 기자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싶죠. 근데 참아야 되죠. 자꾸 어쩔 수 없어요. 영혼 없다, 영혼 없다. 아니, 비놀리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가령 공부를 해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같이 미래를 하는 위해서. 거, 같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는 게 달라서. 맞아요. 그때 당시 그건 달랐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하면 되지. 에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등등등 환경적으로 달라서 점점 이렇게 그건 줄었어요. 이해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보고 싶지만 참으면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났을 때 더 쏟고 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딱 7일 계속 만나다가 네. 열받 근데 여기 이 자리 되게 열받게 만드는 많이 그게 보고 싶다가 더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 맨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 불타오를 때는 매일 만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 가면 3일 정도 만나는 게 그 좋고 어느 정도 선이란 언젠데요?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365일을. 그래도 뭐 2년이면은 꽤 갔네. 그죠? 2년 차. 보통 3개월 뭐 이러지 않나? 굉장히 저는 이 시대에 순정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근데 또 몰라요. 또 그 여자 입장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셔야겠네요.
네. 그러거나 할 수 말거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희우 기자 참 이렇게 연애 얘기에 푹 빠져서 너무 재밌네요. 재밌네요. 더 물어보고 싶지만 오늘의 주제가 또 아쉽게도 정치이기 때문에 네. 선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하던 게 참 멀리 돌아와가지고 지금 투표와 연애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었던.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군요. 네. 지금 첫 번째가 한쪽 말만 많이 들으면 망한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주제입니다. 네. 잘 넘어갔죠. 잘하네요. 스무스하네요. 제가 그럼 이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의 예를 들어서 네. 네, 끝인가요? 네 끝인데요. 예를 뭐지? 예를 들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대선의 예를 말씀하시죠? 들었다라고 말한 거죠. 이 지금 읽고 아. 계신 그 문제 두 아니에요? 줄 정도 읽고 얘기할게요, 저희. 죄송합니다. 너무 끼어드네. 네, 지금 현재 대선 기간은 아니지만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었다는 강희우 기자의 네, 말이었습니다. 잘한다. 네, 맞죠? 네. 읽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보수는 진보가 되면 복지에 다 퍼줘서 나라가 망하고 북한에게 적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진보는 보수가 되면 대기업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몽땅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보기엔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이 되지도 서민들이 모두 굶어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수든 진보든 너무 한쪽 의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보수를 또 다른 절반이 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당신이 보수라면 진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진보라면 보수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노력이 당신을 보다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친구의 조언으로 연애를 망치는 사람들은 주로 동성 친구에게 연애를 묻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연애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상대의 심리를 알고 싶지. 갑자기 대사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음표가 나왔네요. 당신이 상대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동성의 말보다 이성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성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는 뭔가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고 상대에 대해 불만을 느끼다가도 이성 친구에게 조언을 듣다 보면 조금이지만 보다 상대를 이해하기 쉬워지고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잘못도 발견하며 감정에 휩쓸리는 연애가 아닌 보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남자를 닥달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여자들은 한번 해주시죠, 지혜 기자.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왜 이래? 남자친구 또 했단 말이에요. 응? 저도 참고 참은 거라고요. 잘한다. 네, 기가 막히죠. 라고 말합니다. 너무 복식호흡을 했나? 너무 올라.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소한 짜증과 분노조차 참지 못했으면서도 남자친구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남자친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대통령이 뽑히면 그 나라의 국민은 5년 동안 고생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를 질리게 한 사람은 이별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사연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치적인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라 말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 대화. 대화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 소통은 상당히 말하는 거 들어야죠, 일단은. 맞아요. 듣고 경청이 그렇죠. 기본이죠. 경청이 기본이죠. 네. 근데 그게 안 돼서 보수 진보 이런 글을 쓰신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 연애 쪽으로 들어가면
그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공감하고요.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냐면 뭐냐면 저는 그 친한 여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단지 중학교 때부터 친구, 네. 친구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주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더라고요. 네. 다행스럽게. 다행인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다행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커요. 저는 만약에 싸워서 이해가 안 돼, 여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여자로서 대답을 해주죠. 도움이 돼요. 근데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래서 어디서 물어봐주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물어봐주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남자는 이런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남자는 이런 동물이야. 독불장군이야. 이런 동물이어서 너가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 이런 동물인가 알아는 둬야 돼. 동굴. 그죠? 알아는 둬야 돼. 왠지 진짜 이럴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아. 알아는 둬야 돼. 설마 이러세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아무튼 이런 동물이야 말아 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이 말해주면 저도 그렇고 이해가 잘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은 여자친구랑 싸우면 다른 이성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죠. 싸운 거는 일절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건 여자로서 이해가 안 될 때. 왜냐면 싸운 거를 저는 바깥에 말하면 그거는 우리들 흉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러는 거 같냐? 이 부분에 어떤 대해서. 점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저는 진짜 싸우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싸운 거. 좋다. 추억이 없어요? 좋은 추억만 있죠. 좋다. 좋은 추억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추억. 뭐 있어요? 인공 추억 하나 가죠. 좋은 추억? 미트 패킹. 미트패킹?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되게 됐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뭐든. 다 좋은데? 최근에 에버랜드 갔을 때도 좋았어요. 알았어, 듣기 싫어요. 이런 게스트 처음인가? 좋네. 네.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요. 네. 어떠세요? 이게 끝에 이야기했던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애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성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건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성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방금 희우 기자가 이야기해 준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저도 많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편을 좀 들어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약간 용기를 얻고 그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는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또 이성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고 이야기를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도 아마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선을 긋는 면이 있는데 그리고 같은 진영에서는 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윤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고민 요청, 뭐 싸웠다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성향이세요? 어떤 친구세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친구인지 직언을 해주는 친구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직언을 하는 편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너가 나한테 지금 위로를 받고 하자 하는 건 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적을 할 것이다. 네, 들어주긴 다 들어주거든요. 다 들어주긴 들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 이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걸 감안하고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들에게 듣다가 넌 이건 너가 잘못했다. 다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친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막 여자의 심리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냥 위로와 해결책보다. 공감이 필요한 거고 그게 해결인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바래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위로와 공감.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여자와 대화를 할 때는 그랬구나. 헐. 이런 거. 대박. 대박. 이것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 남자는 같은 경우에 진심으로 들어주고 해결책을 주고 싶거든. 본능적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지. 독불 장군인가요?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네. 어떤 친구세요? 친구가 고민했거든요. 저는 좀 솔직한 성격이라서 친구한테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게 또 친밀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애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친밀감에 따라서. 네, 좀 정말 뭐 친한 친구면 정말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쓴소리를 해서라도 고쳐야 되니까 딱 똑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그 친구도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외에 조금 덜 친하거나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가 없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좋은 얘기는 하기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정말 내 진짜 좋은 친구라는 말이 좋은 소리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해서 이제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친구한테. 근데 결국에는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네, 여자들이 좀 그렇긴 해요. 연애에 대한 조언은 무의미하다라는 네, 정말 그런 게 딱인 게 굉장히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나이 많은 분과 사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한 이제 한 거의 한 3, 4년 넘어가는데 그 친구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의 단점이나 뭐 분명 제 친구한테도 단점이 많죠. 근데 그 오빠의 단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헤어져라 해서 뭐 몇 번 헤어졌어요. 그러고 다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게 술을 마시자고 찾아오는데 굉장히 잘 마셔주고 직언을 하고 근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얘기해봤자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여성들을 떠나서 사람들은 진짜 그냥 뭐 어차피 자기가 겪어봐야 맞아요.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충고만 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당사자들만 아는 게 있거든요. 그쵸.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뭐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당사자들만 아는 게 있어서 사실 지 얘기만 쏙 빼고 그냥 남 얘기 하듯이 그냥 남자친구 얘기하면은 사실 다 나쁜 놈이죠 사실. 근데 또 그 남자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의뢰하는 내용이 흥미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떤 거에 그럴 수 흥미를 있겠네요. 끌리시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는 아니면 이렇게 평이하게 그냥 똑같은 답정 너 스타일로 답을 정해서 너는 답변해라 이런 내용이면 저는 약간 흥미도가 떨어져서 저는 또 표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이제 너 지금 내 이야기 잘 안 듣고 있지 그러면 이번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이런 또 거짓말 좀 붙여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더 달라있는 것만 얘기해. 다음번에 와라. 사랑과 전쟁. 번호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흥미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거든요. 아, 개성 있네요. 네, 무소속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어떤 정당이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보수와 진보 뭐 이쪽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할 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했기는 한데 뭐 보수 말만 듣고 진보 말만 듣고 그러니까 많이 치우쳐진 게 참 안타까워요. 예. 아까 뭐 지역색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의 정말 한 맥락이겠죠. 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느 측면에서 이렇게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제일 무섭고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건 완벽한 게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정말 이렇게 뭐 확대 해석을 해서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이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상대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면은 뭐 적화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서민들 모두 굶어 죽는다. 사실 뭐 안 굶어 죽고 적화 통일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거를 막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쪽 말만 무조건 듣다 보면은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네거티브 선거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안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서 부각시키죠. 그런 면에서 투표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걸로 대립구도가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더 해요. 좋은 걸로.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는지, 어느 쪽이 더 뭐 차선의 악을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구도가 나오면 어떨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네, 참 이상적이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적이다. 근데 네거티브는 진짜 정말 보는 사람도 너무 불쾌하고 불쾌해요. 네거티브란 게 너무 눈에 또 티가 나니까. 뻔히 보이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또. 근데
듣다 보면. 네, 그쪽이 그걸 안 이용하는 좋으면은 거죠, 또. 네,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한 거죠. 난리 났습니다. 네. 수신호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산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글 네. 보고인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고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 얘기요. 네, 어떤 얘기? 그러니까 남자를 닥달하다 이 문단 딱 보니까 네. 아 이글 남자가 썼구나. 딱 생각 들었어요. 아, 닥달아. 남자 네네네. 입장에서 쓴 글이다. 남자를 닥달하다 싸다. 닥달하다 이별 통보 뭐 이러잖아요. 딱 표현이 딱 남자가 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더 이상 분석은 없고요.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또 글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 연애와 투표의 공통점. 세 번째 한순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잊지 마라.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거 연기 필요해요. 어떻게 뭔데? 자, 그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원래 XX 당 찍었으니까 XX가 좋아서 XX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안 되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이리도 간단한 의사결정을 거친다는 말입니까? 오늘 당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후보의 뒷조사를 샅샅이 해볼 수는 없어도 이미 공개된 정책이나 후보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투표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생활은 당신이 분노를 터뜨릴지 다시요. 이런 느낌 아니고요. 연애 생활은 당신이 분노를 터뜨릴지 대화를 시도할지의 사소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선택도 절대로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이 세 번째였고요. 한순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무게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네. 한순간 내가 자칫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참 결혼도 그렇고 투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한순간의 선택에 뭐 투표는 그나마 덜하죠. 다음에 또 뽑으면 되니까 또 5년이고. 근데 결혼이라는 부분은 또 평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장기 연애하는 이제 남자로서 노하우? 노하우 읽고 싶으세요? 네. 저도 남자로서 저 이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혼하는 결혼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 가령 주변에서 뭐 4개월 만에 결혼하거나 또 전제가 깔려요. 8년 연애하고 헤어지고 4개월 만에 결혼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경우를 보면서 1년도 12달도 같이 안 지냈는데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여자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장기 연애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정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언제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답인지 간단. 사실 뭐 결혼을 날짜 잡고도 뭐 틀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결혼을 뭐 한다는 확정을 짓진 않지만 제 주위에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진짜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조급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지인 언니가 이게 결혼을 이렇게 선을 봐서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결혼이 오가다가 이제 9월에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했던 말이 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 남자가 표현을 잘 안 해준대요. 나 근데 이렇게 결혼하면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년기라서. 너무 분위기에 네,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이 정도의 남자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몇 살인데? 31인데요. 아니에요. 네네. 뭐가 안 아니에요. 됩니까? 35인데요. 네. 좋다. 좋다. 그런데요. 그런 보니까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맞고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저는. 그건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쵸.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좀 많이 기간이 사실 뭐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뭐 오래 사귄다고 사랑이 더 깊고, 그렇죠. 뭐 짧게 사귀었다고 이건 얕은 사랑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지켜봐야죠. 그쵸. 네.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연인 네, 사이에서는. 그럼요. 처음에는 이게 꾸밈이 될 수 있거든요. 꾸밈이죠. 연극이죠. 두 분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 연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정말 최소는 얼마? 12달은 같이 지내봐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1년. 네, 1년. 한 달도 넘기시지 못하시잖아요. 너무 먼 산, 너무 저는- 높은 산이네요. 저는 한 달에 모든 걸 담습니다. 거의 한 주가 또 한 계절이죠. 월간집처럼.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냐면 직장 다니면 더 1년이라 해봤자 만나는 맞아요. 횟수가 없고 안 돼요. 주말에만 사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횟수로 그 따지면은 뭐 한 달에 4번, 하면 1년 만나면 한 12달이니까. 번 근데 좀 같이 48회. 어려운 걸 너무 하나 적다.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등산을 한다든지 큰 여행을 한다든지. 여행은 굉장히 네, 추천합니다. 네. 그 사람의 본능이 본성이 본성이 본능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네. 특히 어려운 여행이면 그러니까요. 배낭여행. 막 길도 잃어보고 길도 잃어보고 좀 성격 나오겠어요. 무거운 물건도 막 이렇게 들어보고 해결을 하느냐.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또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배낭여행 가서 만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만남의 틈새 시작을 그렇게 오래되시네요. 이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 계시니까 다른 시각을 갖고 네. 있어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들의 또 되게 되게 즐거우신 것 같은데 배낭여행 생각만 하시는 것만 이번 주에 가야겠어요. 네. 어디가 좋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 여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셔야 네. 됩니다. 네, 끝까지 힘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한순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공통점이 맞고요. 한순간의 선택. 자,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좀 손해를 봤다거나 한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뭐 잘한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거죠, 사실. 한순간의 선택이란 의미에 좀 덜 알아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요즘에는 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직장인에서 서로 만나고 소개팅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소개팅으로 또 많이 만나잖아요. 뭐 두세 번 만나면은 뭐 거의 사귀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돼 있는데 그래서 쉽게 사겨요, 애들이. 예, 친구들이. 좀 많이 선택에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사귄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사귀면 또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는 또 있거든요.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제 주위의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연애를 하면서 좀 또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는 여자는 좀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맞는지 그런 게 있는데 남자는 한 여자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서 제 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멋있어요?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아요. 많이 주시죠, 그러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네. 기회를 좀 주시지. 네.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기회를 좀 주시지. 혼자 말하고 있어? 번호 알려줄게요. 아니 지금 여자친구분에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너무 멋있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지. 제가 극복할 수 없다면 궁시렁궁시렁. 흙탕물이라도 튀기는 것이. 너무 그래서, 행복한 연애 지금. 네, 저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편. 하나셨군요. 부러워서 그런 거죠. 네, 저는 네, 요즘에 좀 잘 이런 커플이 참 많이 없어요. 사실. 네, 이런 오래. 건강한 마인드에 또 잘 만나고 있고 맞아요. 우여곡절도 되게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부럽네요, 진짜. 부럽네요. 부럽지 정말. 않으세요? 나 정말 부러워요. 네. 나 저도 오랜 기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단타로 유명하시잖아요. 당신이 더 유명하시잖아요. 누가 더 쌍도 맞죠, 쌍도 맞죠. 네. 여기 VS 한번 쳐주세요. 네. 서로 단타 치다가 뵌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홍대에서 뵀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미수다에서는 뭐 그런 네. 말 하셔도 돼요. 네. 근데 한순간의 이 책임에 대해서 네 갑자기 정색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오락가락해 이제. 네, 할 네, 수만 선택에 대해서. 네, 선택을 하는데 다들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할까 말까는 하고 줄까 말까는 주고. 어우, 되게 멋있는 네, 할까 말까는 주고 줄까. 먹을까 이게 안 말까는 되죠. 먹지 말고. 왜 우린 이해 못하지 잘? 살까 말까는 사지 말고. 그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가볍지만 않다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를 할 때도 좀 빨리 깨서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미리미리 해보고 연애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물론 가볍지 않게 그런 게 된다면 투표와 이제 연애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모든 나의 인사이트들을 동원해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좀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우리들의 책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약을 최선에 다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최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선택했는데 잘못됐다고 욕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투표를 하지도 않아놓고 그렇죠. 투표도 안 그리고- 해놓고 네. 뭐 이렇게 또 알고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은 할 말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책임을 다하고 얘기하면 말이야. 네,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시고 그 그렇죠. 후에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이고 상대편이 악이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 누가 되든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이고요. 자신이 지지 않는 후보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비통해하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적극 지지하고 그 후보가 내걸은 공약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 소감 좀 말해도 될까요? 네, 이게 제 소감이었어요. 아, 그죠? 네. 소감 지금 굉장히 굉장한데? 네, 굉장히 굉장히 굉장하죠. 굉장한데 지금?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갑자기 눈물이. 네. 그 미수다라는 프로그램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런 연애 얘기가 선거를 엮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쏙쏙 시청자분들이 와 닿고 저 또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공약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네.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선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고 감사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갑자기 뭐 소감 한 말씀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또 미녀와 나수다 나스가입니다. 네, 또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정치나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또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조사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굉장히 참신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이 선거 관련과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쌍방향의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강희우 기자가 이야기해줬듯이 무엇보다 선거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번 6.4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7분,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분들이 7명이어서 모두 공약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네. 만약 시장 내분만 봐도 정말 반나절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연애나 정치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참 중요하구나라고도 느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공약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방송에도 많이 보여주고 시민들이 참 이렇게 쉽게 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특히 이 비호감 이성 스타일로 꼽히는 말 통하지 않는 남자와 개념이 없는 여자가 이 선거라는 이 특정 이슈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존중남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투표에 참여하는 개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미수다 특집 미녀와 나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데이 되세요. 굿데이.